원래 우리 야당에서 대통령 선거 때 영동 지방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춘천, 원주 여기까지는 갔었는데. 그랬었나요? 근데 문 후보님께서 영동 지방 꼭 가야 된다 해서 강릉 유세 일정을 잡았는데 산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그 화재 현장 이제 피해자들도 있고 또 아직도 진화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신속하게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그렇게 일정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아마 화재 현장에서는 뭐 앞으로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국가의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아마 잘 보여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강원 영동의 그 야권 약세 지역에서 원래 유세 때 하시려던 말씀은 어떤 거였나요? 아무래도 강원도민들의 이제 최대 또 관심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그리고 정말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을 많이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또 몇 번의 좌절 끝에 또 올림픽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또 특히 이번에 5G 올림픽으로 사실 4차 산업의 이제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지만 5G 올림픽이 되겠다 해서 말씀 죄송한데 못 알아듣게 오지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오지. 오지죠. 네, 오지. 깜짝 놀래. 그래서 이제 이 새 정부 지원이 또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하실 계획이었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됐던 남북 화해협력 정책, 금강산 관광, 뭐 역시 이제 영동 북부 쪽 속초, 또 고양이 쪽은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 또 이 강원도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특히 SOC나 인프라들이 지금 계획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시대에 맞는 그런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또 말씀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최재성 의원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댓글이 안목이 올라왔어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안목 훌륭하신 분들. 저희 어머님은 뭐 제가 장동건 씨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저도 어머님은 아닙니다만은 예. 네. 최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저 조금 전에 영동 지방으로 한 번도 당에서 이제 대선 때 간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강원도 시대에 관해서 오늘 사실 말씀을 하실 예정이었다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당이나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아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어떤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요. 네. 역시 지난번에도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선거 주 슬로건이 사람이면 먼저다였고요. 또 후보님의 아주 소신이고 철학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그 근간 또 출발점이자 귀결점에 사람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산불이 나고 이러니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강원도 시대에 맞는 준비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다 잘 대처하는 모습이 더 믿음직하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 또 소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안전처 개혁 방안 같은 것들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예.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영입이 됐습니다만 안전 분야의 인재들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전을 재난 안전 정도로 그냥 퉁 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면밀함, 디테일 없이 그냥 엉성하게 국가 체계를 짰었는데 이번에 영입의 특징을 보면 식량 안전, 또 이제 지질 안전, 또 이런 이제 대형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 또 아직 그 공개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 응급의료 그래서 네. 중증 그러니까 트라우마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외상 중증 외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분들 이 숫자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각을 다투는 그건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그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중증 외상센터를 16개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외소화시켜 놨죠. 그래서 중증 외상센터도 안전의 범주에서 또 후보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안전 문제 참 중요하고 국가 안전적 개혁 방안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걱정은 너무 살인적인 일정을 수행하셔서 후보님께서 그리고 게다가 우리 또 최 의원님께서는 별명이 나폴레옹이시라고. 잠을 안 주무셔서. 네. 네, 지금 후보님도 그렇고 이렇게 상당히 건강 염려가 되는데 잠을 바로 제대로 또 주무실런지. 대통령 임무를 네.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이 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지금 뭐 건강이나 뭐 이런 체력적인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네. 다니고 이러질 않아서 이제 전해 듣는 정도라서요. 직접 뭐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2012년 선거가 훨씬 더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또 독감에 걸리셨어요. 감기에. 그래갖고 이 몸살 앓고 막 이러면서 선거를 치르셨고 또 선대위원회 체계도 그때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잘 짜여지지 않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아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힘든 일정이지만 2012년에 비해서는 내용만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고 체력도 준비된 대통령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이 아마 그 사랑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후보님 이렇게 보면은요, 확실히 지지자나 국민들의 반응, 호응에 따라서 훨씬 더 이렇게 이 후보님 반응도 그에 조응해서 이렇게 예. 상승하고 예. 그런 게 참 보기 좋고요. 그런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재성 전 의원께서는 최대라는 별명, 그게 이제 대변인을 여러 차례 수행을 하셔가지고 대변인을 줄여서 최대신데 그 지금 현재 선대위 꾸려져 있는 이제 공보단 속의 대변인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 과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왜 소위 말해서 저격수가 없냐? 이런 이제 과거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사실 국민의당도 과거에 흔히 얘기했던 저격수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그냥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하고 막 그러는데 집요하게 하고. 근데 우리 공보다는 그 저격수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근데 훨씬 더 진화된 모습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전략과 정무와 또 뭐 우리 상황실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토론해서 시스템 내지는 구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준용 취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마타도하고 턱도 없는 걸 하는데요. 그저께 소위 말해서 15초짜리 녹취를 변조해서 네. 문준용 씨의 이 파슨스 동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전략회의, 뭐 또 우리 상황회의, 또 공보회의하고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 문제제기 자체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나 그러면은 보통 바로 가서 저격수답게 이런 자작극 행위를 한 뭐 이러면서 또 공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략을 써서 문준용 씨의 진짜 친구 동기들의 이제 반론 또 해명 증언도 또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누군지 밝혀라. 그리고 동기가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차 띄고 포 띄고 다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한 동료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짓 증언을 한 네. 그 녹음의 주인공이 가상의 인물 내지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네.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시원한 맛은 없지만 구조적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이것이 조금 진화된 우리 문재인 캠프의 공보단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그 파슨스 동기가 그래서 그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네,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저희도 공개를 뭐 했는데요. 6명인데 여성들은 미국에 빼고 있고. 3명 중에 예. 1명이 사실은 지금의 이런 모습이 지난 2012년의 선대위에 비해서 훨씬 더 진화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는 것이 예전처럼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 예, 이거 확실하게 정말 뭐 대응도 그렇지만 봐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뿌리 뽑아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네. 이게 국민들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해서 지난번 2016년 총선 때도 야권이 분열됐는데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소위 유권자에 의한 전략적 조합이 투표 행위로 세계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당연히 패배했어야 되는데 여권을 패배시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전략적 조합으로 이렇게 끌고 나갔던 거고, 그리고 최순실 촛불이었습니다. 이때도 정치권은 우왕좌왕했거든요. 뭐 총리 추천한다 그러니까 바짝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퇴진,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청산, 이걸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런 진화된 속도, 이것에 정치권이 더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또 입증한 선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고 국민들이 이기게 만드는 선거,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최재성 의원님과 어울리는 고사성어를 몇 가지를 준비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그것에 대한 그 뜻풀이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볼까 해요. 그 첫 번째 고사성어,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분주파부. 네. 20대 총선 작년에 출마를 안 하셨어요. 예. 그때 출마하셨으면 넉넉히 4선 의원이 되셨을 뿐인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뒤로 빠지셨는데 그때 분주파부하겠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최대 과제이자 또 문 대표의 소신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증거된 것이 있습니다. 정당을 재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당권을 가지고 다투고 또 승자 독식하고 당대표를 배출하지 못한 사람과 배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또 이어지고, 이것이 또 대통령 선거 때도 또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패권적 공천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하고, 또 기존의 구질서하고 봉합하지 않고 정당을 다시 만들겠다, 재구조하겠다. 그래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그걸 토대로 집권하겠다. 이게 문 후보님의 일관된 스탠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죠. 기존 정치인들이,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이게 타협을 했을 텐데 그걸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고요. 그러는 사이에 정당의 디지털 정당화가 보이게 안 보이게 잘 진행이 됐고, 또 온라인 입당법이 국회에 통과되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51일 만에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탈당과 동시에 많은 권리당원들이 또 입당하게 만드는 이런 정당 구조를 다시 바꾼 것이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 저는 문 의원님이 저런 철학과 소신이면 정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해서 당시 제가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 하는데 하여튼 뉴스가 많이 됐어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위인 설과는 봤어도 위인 폐과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총장 권한이 너무 집중되니까 총무본부장으로 바꿔서 위인 폐관의 당사자였는데, 문 대표님의 그런 의지, 인적 혁신 의지, 정당 재구조의 의지를 누군가는 좀 잘 발맞춰서 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조금 권한이 있다고 하는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총무본부장이. 그래서 모든 걸 한번 던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문 대표에 대한 패권주의 공천에 대한 뭐랄까 의심 또 말도 안 되는 지적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이 모습을 그런 불출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혁신의지 재구조화 의지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것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불사르고 솥단지도 태워서 더 이상 어떤 것이 돌아갈 곳이 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사실 근데 이 분주파부 어려운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 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다 살신성인이다 이게 의리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방송사 사장으로 바뀌시고 바지 사장입니다. 대표는 따로 계시고 야, 그러니까 그 얼굴 마담 같은 건가요? 뭐 커서 얼굴이 커서. 네. 예, 두 번째 진정한 얼굴 마담입니다. 네. 진도 예. 나가죠. 네. 예. 두 번째 견마지로. 네. 견마지로라도 하려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 예, 어떤 이야기셨죠? 이거는? 정치인들은 늘 도전해야 되고 또 안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좋은 방법으로 도전하고 어떤 분은 또 좋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도전해야 된다. 이게 불문율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게 권력의지라고 이제 또 달리 표현도 되죠.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다. 또 어떤 지점이 있으면은 먼저 가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희생이다 헌신이라 하더라도 큰 역사적 물줄기나 또 민심의 도도한 바다에 비춰봤을 때는 그것이 또 그렇게 뭐 큰 결단도 아니에요. 그래서 견마지로라는 표현을 제가 또 좋아하고 또 예. 쓰고 그렇습니다. 견마지로라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아세요. 우리 그 최 의원님께서 의리파시면서도 또 전략가, 정책통. 예. 그게 다 머리가 커서 그런 걸까요? 네. 그 인권위에서 유정아 아나운서 51번째 소환 대상입니다. 뭐 김현, 최민희 뭐 여러 명 있습니다. 예, 머리 그런- 큰 말, 머리 큰 개인가요? 정말 진짜 큰일 났네. 전 뭐 이력이 나가지고 예. 별로 자극이 안 돼요. 이런 거. 예. 아니 사실은 그 예전에 같으면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장동건 같은 얼굴 머리 작은 남자들을 좋아하지만 예전엔 남자가 웬만큼 머리가 사이즈가 있어야 이게 사람이 인물이 좋다. 그렇게 저는 뭐 하여튼 평가를. 송영길 총괄본부장 그 때문에 옆에 계시면 커 보이지도 않아요. 네, 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그렇게 이제 전략가시고 정책통이신데 그래도 예상 못 하셨던 돌발 상황이 있지 않았었나. 뭐 앞으로 이제 이틀 남았지만 그것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뭐 좀 아찔했다고 할까 아차 싶으셨던 그런 상황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뭐 이겁니다. 하나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민심의 흐름이. 네네. 근데 총선 이후로 지금까지 쭉 보면은 과거의 해석법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해명이 되지 않는 게 촛불이 딱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그러면 정치권은 예전의 경험으로 찬바람 불고 눈 오고 좀 추우면 저 촛불이 흩어질 텐데 정치권은 정치공학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수습해야 돼. 이게 아주 고전적 해석법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 디지털 융합 문명에 진화하는 유목민처럼 완전히 꽉꽉 누르면서 온 거예요, 국면을.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전 대선 승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런 저 고전적인 해석법과 또 새로운 해석법이 계속 논쟁하고 충돌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진짜 정권 교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적폐 청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본선 딱 들어오면서 예선 끝나고 본선 들어오면서 확장력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논쟁을 했죠. 근데 과거 해석법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의 이제 중반전 넘어가면 중도 확장력 예. 이거를 막 억지로라도 막 그때 했죠. 네. 예전에는. 그런데 일관되게 후보는 적폐청산을 위한 정권 교체, 진짜 정권 교체, 가짜 정권 교체 이걸로 그냥 쭉 일관을 해오셨습니다. 그게 민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정권 교체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논쟁은 우리 내부에서도 과거 해석법과 잦아들고. 새로운 해석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가 서로 삐딱하면은 이제 전략적 지점을 잘못 잡는 네네. 거니까 네. 그런 게 오히려 그때마다 조금 아. 노심초사했고 이런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수 유권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유목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그 전에 그랬거든요. 네네. 2007년도 대선은 네. 투표장에 안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기문한테 갔다가 예. 또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가 예. 또 우리 경선 과정에서는 일부가 예. 또 안희정 후보한테 왔다가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한테 갔다가 또 네. 홍준표로.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뭉탱이로 그냥 막, 뭐 10% 이상의 뭐랄까 덩어리를 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그게 그때마다 이제 툭툭 올라오면은, 안철수 후보가 박빙? 문재인 후보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반기문, 이 보수 유목민이 가서 예. 이거 완전히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가슴을 또 심장을 쫄깃하게 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네. 중심을 분명히 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갖고 가고 스탠스도 아주 뚜렷하게 갖고 가면서 극복을 할 수 있었죠. 네. 예. 예. 세 번째 볼까요? 네. 네, 뭐 이거는 저희가 많이 그 후보님의 입을 통해서도 제조 산하. 네. 예. 저는 저 제자가 그 다시 만드는 이제 이건데 안으로 제자는 또 산하를 완전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뭐 무슨 제자라 그래? 왜 제조업할 때? 지. 예, 예. 그래서 저는 후보께서 밖으로 아이제나 어이제나 예, 예. 같은 심정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고 만든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그 뭐 더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형성돼 온 것,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치사적, 역사적 통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인스트림을 자연스럽게 바꿔내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 왜곡된 점, 잘못된 질서들을 다시 재구조화해내는 이런 이제 의지의 또 표현이고 그게 민심의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오고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2017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제시한 예. 말씀.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제조산하든 정말 제대로 바꿔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의 힘을 결집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짜뉴스도 나오고 뭐 이상한 마타도어도 나오지만 그래도 그동안 다져온 우리 문재인 후보님 지지자분들의 표심을 흔들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또 얼굴이 복지이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오후 일정을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후보의 저녁 일정은 광주 송정역 앞 집중 유세였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경전선의 종착역이자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 열차가 정차하는 곳인데요. 파란 풍선을 든 광주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로 등장한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5월 9일 투표혁명을 완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권 교체 문재인으로 결정했다. 맞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당신이 못다 이룬 꿈, 동서화합의 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 문재인이 해냈다. 자신있게 보고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저 문재인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광주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문재인의 30대, 40대, 50대 늘 광주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광주는 저 문재인의 일부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하나입니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졌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통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 문재인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의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광주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잠시 화면에서도 나갔습니다만은 많은 분들께서 또 모여주셨는데 저곳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후보님한테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많이 찾아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아까 저 사전투표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당첨되신 이정원 씨 한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또 최재성 의원님께 질문사항이 있으신지. 예. 네. 예. 저는 그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님이 당 대표로 계시고 우리 오늘 출연하신 최재성 의원님이 총무본부장으로 계실 때 단행하신 10만 온라인 당원 시에 가입한 당원입니다. 아주 좋은 행운을 최재성 의원님 덕에 갖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뭐 꼭 그 자격은 아닙니다만 참석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치르셨고요. 19대 대선을 지금 치르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 문재인 후보님의 그 절박함이라든가 또는 그 집중력 또 그 화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18대 대선에 비해서.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또 후보님께서 조금 달라지신 면모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12년은 문재인 후보께서 뭐 후보는 다 열심히 하죠. 다 절박하게 하는데 국민들 지지자들 문재인 후보 찍은 사람들이 상당 정도가 당위적 지지였습니다. 야당 후보니까 네. 나는 야당 좋아하니까 네. 또 노무현 대통령 뭐 여러 이유로 이 문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그래서 48% 이상 했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위적 지지였다. 네. 문재인 정치를 과정 확인하고 그 속에서 교감하고 교통했던 이런 과정들이 농축돼서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됐고 정말 흔들기, 탈당 이런 이제 파고를 그 파도의 맨 끝에 그냥 돛담배 하나 놓고 이렇게 견디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김종인 비대위 체계가 들어오고 그러나 안 보이게 당은 바뀌었고 변화됐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 이제 제 지역구의 조홍천 후보가 예. 이제 네.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 10시에 문재인 이 지금 후보시죠. 지원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당원들 말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 10시에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막 문재인 그때 의원님이시죠. 손을 잡고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총선 끝나고 문재인 그 대표하고 둘이서 좀 차 한잔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총선 때 지원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애달패했던 것은 이 대표 지내시고 이것을 경랑을 헤쳐오는 과정에서 공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짠해지고 또 훨씬 더 강력한 이 지지다. 그래서 그만큼 다음 정권을 준비하고 또 수권 능력을 쌓고 이런 것이
더 절실하고 중요해졌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표님이 당신도 느끼셨다. 네. 이러면서 진짜 그 뒤로 총선 뒤로 특히 문 대표님의 고민, 행위 또 정책에 대한 학습, 탐구, 의지 이런 것들이 총선으로 거의 진짜 제가 보기에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은 사실 전략부터 정책부터 모든 것을 후보께서 거의 갈무리를 하고 리딩을 하면서 온 선거다. 상대당에서 뭐 문 후보님이 뭐 페이퍼를 읽는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요. 거의 혼자 리딩하면서 온 선거라서요. 절박함, 내용, 능력, 자세 이런 것에서 2012년하고는 좀 비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우는 것 같아요. 눈물들을 흘리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절박하고 됐어요. 짠하고 네. 어떻게 네.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우리가 15년 만에 마음이 소통하고 교감되는 대중적 지도자, 대중적 리더가 15년 만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겁니다. 네. 그 전에 우리도 후보도 있었고 대표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예. 그런 이제 후보다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에 머물면 안 되고 정말 대통령이 되셔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예, 막판까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어떤 것일까요? 그와 더불어서 저기 판세 예. 워낙 전략가시니까 판세도 한번 좀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투표 이틀 남기고 참 이게 조심스러운 네. 말씀이죠. 저는 두 개가 다 공전하는 희한한 선거라고 봅니다.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예측을 했듯이 안철수 후보가 정점을 찍었을 때도 홍준표 후보가 결국은 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유했던 보수 유목민 예. 이분들이 딱 열흘에서 15일 간격으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반기문 예. 총장부터 쭉 이렇게 옮겨간 거 보면 2주일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고공 지지, 급작스러운 지지도 경선 후에 확 올라갔는데 2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홍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역시 보수의 추격, 결집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되고 있다. 이 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 이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고 찍어 눌러온 선거기 때문에 그 큰 틀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으로 과연 깰 수 있겠느냐.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선거 같습니다. 네. 이정렬 판사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목표. 판세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거기서 탁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판세 분석 현재 상태 조금만 더 말씀 주시면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숫자. 네. 우리 후보님께서 득표율 몇 % 정도 얻으실 거다. 예. 제가 숫자에 약해요. 정말로. 저 술자리 약하다고 약해가지고 하시죠. 지난번 경선 때도 그거 했잖아요. 네, 왜 네. 권역별로 예. 돈 잃으셨어요? 막 했을 때 다 틀려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저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더 주게 돼 마음이. 예. 그러니까 문 후보님의 네. 경선의 어느 권역의 득표율을 조금 더 이렇게 예. 부르게 돼가지고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게 참 경계 지점이 우선 산술적으로나 이 해석을 해보면 참 이게 딱 특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네. 기본적으로 저는 5대 4대 1 구도라고 보거든요. 어. 정권 교체에 강렬한 열망을 가진 지지층 예. 5, 그 다음에 보수 등등등 반문재인 뭐 해서 4, 그 다음에 뭐 심상정 후보 뭐 기타 해서 네. 유동성은 있지만 대략 1, 전후한 이렇게 본다면 이 틀이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자선거로 50%를 넘긴 후보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도 예. 역대 최고 표 차이 520만 표 이상으로 했는데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50%못 넘었거든요. 네네.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네. 우리 박근혜 후보가 우리 문재인 후보를
50% 넘으면서 이제 이겼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다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5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예. 이번에는 그 숫자가 그 아래로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종합상황본부 제1실장 최재성 전 의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는 별명 그게 이제 대변인을 여러 차례 수행을 하셔가지고 대변인을 줄여서 최대신데 그 지금 현재 선대위 꾸려져 있는 이제 공보단 속의 대변인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 과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왜 소위 말해서 저격수가 없냐? 이런 이제 과거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사실 국민의당도 과거에 흔히 얘기했던 저격수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그냥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하고 막 그러는데 집요하게 하고. 근데 우리 공보다는 그 저격수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고 보니 그러네요. 예, 근데 훨씬 더 진화된 모습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전략과 정무와 또 뭐 우리 상황실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토론해서 시스템 내지는 구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준용 취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마타도하고 턱도 없는 걸 하는데요. 그저께 소위 말해서 15초짜리 녹취를 변조해서 네. 문준용 씨의 이 파슨스 동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전략회의 뭐 또 우리 상황회의 또 공보회의하고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 문제제기 자체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나 그러면은 보통 바로 가서 저격수답게 이런 자작극 행위를 한 뭐 이러면서 또 공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략을 써서 문준용 씨의 진짜 친구 동기들의 이제 반론 또 해명 증언도 또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누군지 밝혀라. 그리고 동기가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차 띄고 포 띄고 다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한 동료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짓 증언을 한 네. 그 녹음의 주인공이 가상의 인물 내지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네.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시원한 맛은 없지만 구조적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이것이 조금 진화된 우리 문재인 캠프의 공보단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그 파슨스 동기가 그래서 그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네,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저희도 공개를 뭐 했는데요. 6명인데 여성들은 미국에 빼고 있고. 3명 중에 예. 1명이 사실은 지금의 이런 모습이 지난 2012년의 선대위에 비해서 훨씬 더 진화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는 것이 예전처럼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 예, 이거 확실하게 정말 뭐 대응도 그렇지만 봐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뿌리 뽑아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네. 이게 국민들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해서 지난번 2016년 총선 때도 야권이 분열됐는데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소위 유권자에 의한 전략적 조합이 투표 행위로 세계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당연히 패배했어야 되는데 여권을 패배시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전략적 조합으로 이렇게 끌고 나갔던 거고, 그리고 최순실 촛불이었습니다. 이때도 정치권은 우왕좌왕했거든요. 뭐 총리 추천한다 그러니까 바짝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퇴진,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청산, 이걸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런 진화된 속도, 이것에 정치권이 더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또 입증한 선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고 국민들이 이기게 만드는 선거,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최재성 의원님과 어울리는 고사성어를 몇 가지를 준비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그것에 대한 그 뜻풀이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볼까 해요. 그 첫 번째 고사성어,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분주파부.
네. 20대 총선 작년에 출마를 안 하셨어요. 예. 그때 출마하셨으면 넉넉히 4선 의원이 되셨을 뿐인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뒤로 빠지셨는데 그때 분주 파부하겠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최대 과제이자 또 문 대표의 소신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증거된 것이 있습니다. 정당을 재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원래 우리 야당에서 대통령 선거 때 영동 지방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춘천, 원주 여기까지는 갔었는데 그랬었나요? 근데 문 후보님께서 영동 지방 꼭 가야 된다 해서 강릉 유세 일정을 잡았는데 산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그 화재 현장 이제 피해자들도 있고 또 아직도 진화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신속하게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그렇게 일정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화재 현장에서는 뭐 앞으로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국가의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아마 잘 보여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강원 영동의 그 야권 약세 지역에서 원래 유세 때 하시려던 말씀은 어떤 거였나요? 아무래도 강원도민들의 이제 최대 또 관심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그리고 정말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을 많이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또 몇 번의 좌절 끝에 또 올림픽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또 특히 이번에 5G 올림픽으로 사실 4차 산업의 이제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지만 5G 올림픽이 되겠다 해서 말씀 죄송한데 못 알아듣게. 오지에 오지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네. 삽 뭐 그거 꼭 그렇게 오지죠. 그러니까 예, 오지. 예. 오지죠. 네, 오지. 깜짝 놀래. 그래서 이제 이 새 정부 지원이 또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하실 계획이었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됐던 남북 화해협력 정책, 금강산 관광 뭐 역시 이제 영동 북부 쪽 속초 또 고양이 쪽은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 또 이 강원도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특히 SOC나 인프라들이 지금 계획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시대에 맞는 그런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또 말씀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최재성 의원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댓글이 안목이 올라왔어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아주 가끔 막힘없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안목 훌륭하신 분들. 저희 어머님은 뭐 제가 장동건 씨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저도 어머님은 아닙니다만은 예. 네. 최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저 조금 전에 영동 지방으로 한 번도 당에서 이제 대선 때 간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강원도 시대에 관해서 오늘 사실 말씀을 하실 예정이었다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당이나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아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어떤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요. 네. 역시 지난번에도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선거 주 슬로건이 사람이면 먼저다였고요. 또 후보님의 아주 소신이고 철학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그 근간 또 출발점이자 귀결점에 사람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산불이 나고 이러니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강원도 시대에 맞는 준비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다 잘 대처하는 모습이 더 믿음직하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 또 소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안전처 개혁 방안 같은 것들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예.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영입이 됐습니다만 안전 분야의 인재들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전을 재난 안전 정도로 그냥 퉁 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면밀함, 디테일 없이 그냥 엉성하게 국가 체계를 짰었는데 이번에 영입의 특징을 보면 식량 안전, 또 이제 지질 안전, 또 이런 이제 대형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 또 아직 그 공개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 응급의료, 그래서 중증 그러니까 트라우마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중증 외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분들 이 숫자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각을 다투는 그건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그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중증 외상센터를 16개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외소화시켜 놨죠. 그래서 중증예상센터도 안전의 범주에서 또 후보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안전 문제 참 중요하고 국가 안전적 개혁 방안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걱정은 너무 살인적인 일정을 수행하셔서 후보님께서 그리고 게다가 우리 또 최 의원님께서는 별명이 나폴레옹이시라고. 잠을 안 주무셔서. 네. 네, 지금 후보님도 그렇고 이렇게 상당히 건강 염려가 되는데 잠을 바로 제대로 또 주무실런지. 대통령 임무를 네.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이 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지금 뭐 건강이나 뭐 이런 체력적인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네. 다니고 이러질 않아서 이제 전해 듣는 정도라서요. 직접 뭐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2012년 선거가 훨씬 더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또 독감에 걸리셨어요. 감기에. 그래갖고 이 몸살 앓고 막 이러면서 선거를 치르셨고 또 선대위원회 체계도 그때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잘 짜여지지 않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아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힘든 일정이지만 2012년에 비해서는 내용만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고 체력도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이 아마 그 사랑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후보님 이렇게 보면은요, 확실히 지지자나 국민들의 반응, 호응에 따라서 훨씬 더 이렇게 이 후보님 반응도 그에 조응해서 이렇게 예. 상승하고 예. 그런 게 참 보기 좋고요. 그런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재성 전 의원께서는 최대